안녕하세요. 꿈꾸는 영어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노션을 처음 학습하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 학습지와 함께 노션을 쉽게 배우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노션만의 특별한 표를 활용하여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배우는 표 데이터 관련 부분은 아무래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표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기본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효율적인 업무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학습지와 함께 저와 직접 실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컴퓨터 화면으로 돌아와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따로 링크를 요청해 주신 분들께 드리는 페이지인데요. 지난번에 했던 실습 페이지뿐만이 아니라 노션 전반적으로 처음 시작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니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와서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실습 1까지 마쳤었고요. 오늘은 실습 두 번째 시간으로 표, 보드, 캘린더를 연동하여 활용하기라는 부분을 학습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페이지를 복제한 다음 실습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복제하는 방법은 역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동영상의 하단에 보시면 아래쪽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가 이번 두 번째 2단계 학습지도 역시 링크를 넣어 두었으니 이 링크를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링크를 복사하여서 복사한 주소를 크롬창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도 지난번에 새로 가입했던 노션 계정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로그인하고 나서 왼쪽에 사이드바 메뉴를 보시면 지난 시간에 처음 만들어 봤던 빈 페이지와 그리고 저와 함께 실습하시면서 만들어 보았던 수업용 페이지가 왼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새로운 페이지가 하나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동영상 하단에 있는 주소를 복사하게 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고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우측 상단에 복제하기라는 버튼이 만들어지는데요. 복제하기를 눌러 실제로 학습지를 복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해 주시고요. 네, 제가 만들다 보니까 준비한 내용이 많아서 복제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실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복제하기를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복제하기가 완료되면 처음에 복제했던 실습 1과 함께 하나가 더 추가되어서 실습 2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릭해서 수정 가능한 노션 페이지가 복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적으로 표를 하나 만들고 시작하실 건데요. 역시 빈칸에서 표를 한번 만들어 보실 예정입니다. 표를 만들어 보실 때는 이왕이면 실제로 활용해 보실 표를 만드시면 좋기 때문에 내가 어떤 표가 현재 필요한가 업무를 중심으로 일단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저와 함께 표를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 만드시기 전에 먼저 참고하면 좋은 사항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어떤 업무를 하시든지 간에 업무 유형과 그리고 업무 날짜, 그리고 업무의 진행 상황. 이 세 가지는 다른 건 몰라도 꼭 포함을 하셔서 표를 만드신다면 오늘 표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표를 만들어서 그걸 캘린더로도 바꿔보고 그걸 다른 형태인 칸반보드로도 바꿔보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변신시키는 내용까지 포함을 할 예정인데요. 그럴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고 또 실제로 업무하실 때도 이런 내용을 같이 포함하고 계시면 나중에 다시 찾아보거나 아니면 팀별로 업무를 분담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고 만드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표 만드실 때 다중 선택이라는 항목과 선택이라는 항목에 저희가 이런 옵션을 직접 만드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옵션들이 나중에 이렇게 칸반보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노션을 처음 배울 때 입장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딱 표를 만들어 보자 했을 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뭔가 예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와 함께 이곳에 만들 건데요. 너무 막막하다 하시는 분은 바로 위에 삼각형을 클릭하시면 제가 예시를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예시 보기 옆에 역시 삼각형을 다시 클릭하면 제가 활용했던 예시가 이렇게 하나 나오는데요. 이 위에 표를 직접 보시면서 바로 만드시면 훨씬 더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예시 보시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맨 처음에 표를 만드시는 방법은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옆에 설명으로 명령어 사용 시 슬래시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슬래시를 입력하고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건 오늘 표이기 때문에 표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표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표가 아니라 정말 그냥 단순 표, 때로는 이런 단순한 표가 필요하다는 분들이 있어서 이 메뉴가 최근에 추가됐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활용할 것은 노션만의 표죠. 뭔가 변신 가능한 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표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을 선택합니다. 이건 딴 게 아니라 인라인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텍스트라든지 다른 내용들도 같이 담고 있는데 그중 안에 표도 역시 하나 추가해서 넣는다라는 의미고요. 만약에 표 데이터베이스 전체 페이지를 선택하시면 이 페이지가 아니라 다른 페이지 하나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달랑 표만 딸랑 독립적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인라인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표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을 일단 선택을 해봅니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표인데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막막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목부터 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표를 처음 활용할 때 저와 제일 관련이 깊은 저는 이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 내용을 표로 한번 정리해서 담아 봐야겠다. 앞으로 수업 준비하는 내용이라든지 수업 활동하는 것을 이 표에 쫙 정리를 해서 나중에 분류도 잘 해보고 나중에 또 내가 다음 연도가 됐을 때도 찾아보기가 용이하게 만들어 봐야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표를 만드실 때는 업무 관련된 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2학년 수업이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2학년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담아봐야겠다라고 표를 만들 거고요. 지금 표의 칼럼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름이라고 나와 있고 하나는 태그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무시하시고 이름 칸에다가 제가 이제 제 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수업의 이름과 이게 뭐 1차 시다, 2차 시다, 3차 시다. 예를 들어 저는 뭐 1단원을 배울 때 뭐 총 8차 시에 수업을 한다. 그러면 그래 오늘은 8차 시 중에 1차 시 부분이지 2차 시 부분이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좀 편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이름을 그냥 단순 이름이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바꿔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수업 괄호 열고 차시 이렇게 변경을 시켜보겠습니다. 변경하는 방법은 이렇게 칼럼에 그 이름이라고 써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가면 회색으로 바뀌는데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이름을 수정할 수 있게 나옵니다. 여기에 똑같이 수업 괄호 열고 차시 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칼럼 이름이 바뀐 걸 알아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지금 다른 점이 굉장히 많은 것 중에 여기 지금 칼럼의 개수가 지금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칼럼의 개수를 일단 맞춰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칼럼을 추가하는 방법은 평소에 그래도 자주 사용하시는 엑셀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이 해당되는 칼럼에서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왼쪽에 삽입, 오른쪽에 삽입이 있는데 저는 일단 왼쪽에 단원이라는 이 칼럼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삽입을 누르시고 그러면 이제 안타깝게도 왼쪽에 나오는 게 또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바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진 않고요. 이 부분을 원하는 칼럼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저는 여기서 이제 분류 기준 중에 하나가 나중에 찾아볼 때 이 업무가 비슷한 것끼리 예를 들면 단원별로 묶여 있으면 찾기가 편하지 않을까? 1과는 1과끼리, 2과는 2과끼리 여기에는 이제 나중에 업무를 이렇게 묶음으로 생각을 했을 때 공통적인 걸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메뉴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뭐 생활기록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생활기록부 업무 중에서 뭐 학기 말에 해야 될 일, 아니면 뭐 학기 중에 해야 될 일, 학기 초에 해야 될 일,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담임 선생님이 해야 될 일, 아니면 진로 선생님이 해야 될 일, 이렇게 누가 해야 되는지 그렇게 업무를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분류하면 좋을지를 생각을 하셔서 이 칼럼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수업과 관련이니까 단원이라고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수정을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자, 이름을 바꾸고 지금은 이 칼럼의 속성이 그러니까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는 말 그대로 그냥 글자만 입력할 수 있는 곳이라서 노션만의 그 표에 특별한 기능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아닌 다른 걸 선택하실 건데요. 자, 쭉 한번 훑어보시면 별로 특별한 내용은 없고 말 그대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쉽게 유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 선택을 한번 제가 선택을 해볼게요. 다중 선택으로 하면 왼쪽에 있는 이 아이콘이 오른쪽에 수업 왼쪽에 있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게 텍스트라는 표시고요. 여기는 이렇게 막 줄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개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원을 선택을 했으니까 여기를 딱 클릭했을 때는 1관지, 2관지 이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딱 클릭했을 때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걸 만드는 사람이 직접 옵션을 직접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1과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1과라고 생성이 된 게 보이시죠? 엔터키를 콕 누르면 벌써 1과가 생성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1과라는 게 엔터키를 누른과 동시에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1과뿐만이 아니라 나는 2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2과도 한번 해볼게요. 엔터. 자, 그러면 제가 다중 선택으로 했기 때문에 얘는 1과이기도 하고 2과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두 개를 중복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럴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1과 다음에 제가 이번에는 보충 자료. 1과의 보충 자료 내용이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세 번째까지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2과는 지금 삭제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다시 클릭해서 X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하지만 클릭했을 때 1과, 2과 보충 자료 이렇게 한번 사용한 아이들은 옵션 안에 뜨기 때문에 이 중에 언제든지 아무거나 고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다중 선택이라는 걸 선택을 하는 경우에 내가 이 안을 어떻게 채울지 내가 직접 옵션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두 번째 행에는 뭐 2과 내용을 넣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만들 수 있고 옵션의 내용은 막 무한대로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충 자료 색깔이 약간 갈색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 오른쪽으로 쭉 보시면 점 3개 버튼이 이렇게 마우스를 오버하면 나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바로 오른쪽에서 색깔을 원하는 것으로 저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바로 색깔이 바뀌어서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는 일단 업무를 분류해주는 옵션을 하나 달아서 업무 나중에 분류하실 때 분류표로 또 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는 텍스트로 어떤 수업인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빨리 찾기 위해서 페이지랑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주는데요. 예를 들어 1과의 1차 시 수업이고 1과라고 다시 넣고요. 그리고 페이지는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다. 이렇게 넣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제가 역시 텍스트만 넣었을 뿐인데 가까이 마우스를 가져가 보면 오른쪽에 열기 버튼이 나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여기에 수업과 관련된 페이지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표 안에 바로 페이지가 직접 생성이 되는 거라서 저는 이제 여기에 1차시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다 넣어둘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가 다 완성이 되고 나서 다시 한번 표로 돌아갔을 때 자, 저희가 여기 만들고 있었죠? 여기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그 수업 내용을 열어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자, 이 상태에서는 작게 내용을 금방 확인하실 수 있고요. 페이지로 열기 버튼을 누르면 전체적으로 페이지가 열려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점 중에 페이지 여실 때 자꾸 이 노션 페이지가 바로 그 안으로 직접 가버리면 좀 불편하실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열었을 때 여기 전체가 1차시 1과로 바뀌는 게 이게 좀 불편하다. 나는 옆에 따로 새로운 탭에서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로 열기를 누르면 보이시죠? 여기 옆쪽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페이지가 옆에 새로운 탭에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편하시면 옆에 하나 새로 열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작업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단원 완성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목까지 넣는 게 완성이 됐고 오른쪽도 마저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구분선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면 역시 이 칼럼의 너비를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커서가 바뀝니다. 어렵지 않게 이렇게 조절해서 만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만들었던 칼럼은 날짜 칼럼입니다. 아무래도 그 수업을 언제 했는지 적어 놓은 다음에 이제 날짜별로 보면 이것도 반이 막 여러 개여서 어떤 반은 같은 수업을 수요일 날 했는데 막 저기 뒷반은 금요일 날 했다. 그런데 언제 했는지 막 진도표에 체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날짜까지 적어 두시면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어떤 반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뭐 8반은 했고 9반은 아직 안 했고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면서 표시하시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칼럼은 아무래도 좀 날짜에 대해서 칼럼을 하나 만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태그라는 이름 대신에 날짜로 수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속성을 이제 다중 선택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날짜, 이 날짜를 이렇게 클릭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1차시 1과 수업을 자, 여기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달력이 나옵니다. 1월 24일부터 26일 사이에 할 거다. 자, 여러 반이 들어서 나는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 이 수업을 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하시고 이 기간을 표시를 하시려면 아래쪽에 종료일을 이렇게 토글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활성화 시켜주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종료일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시작일은 24일, 종료일은 26일 요 사이 기간에 1차시 수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 아무데나 누르시면 자, 날짜가 바로 이렇게 들어간 게 보이시고요. 이렇게 했더니 날짜 형식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시면 아까 저희가 바꾸지 않고 나온 게 있는데 자, 날짜에서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날짜 형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날짜 형식과 표준 시간대 이걸 클릭하시면 날짜가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이제 고르실 수 있는데 심플하게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보기 편한 연도와 월, 일 순으로 보겠다 하시면 다시 날짜 형식에서 연, 월, 일 이 부분이 있죠. 자, 이걸 클릭하시면 익숙했던 2022년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이에 있는 수업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또 따로 넣은 것은 유형이랑 수업 자료를 어떤 수업 자료를 이용을 했는지
작년 같은 경우에 온라인을 할 때도 있고 오프라인을 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좀 그게 헷갈려서 저는 이것도 하나의 칼럼으로 넣어줬고요. 이걸 만드는 방법은 아까 단원을 만드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수업 자료도 역시 동일하게 다중 선택을 해서 제가 동일하게 만들었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했던 것과 겹치기 때문에 수업 자료만 한번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텍스트가 아니라 다중 선택으로 하고 이름은 수업 자료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래쪽에 칸을 클릭하시고 예를 들어서 저는 유튜브 영상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이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엔터 치자마자 알아서 유튜브 영상이라는 예쁜 이 버튼이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또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패들렛이 있으니까 패들렛도 한번 적어볼게요. 자, 패들렛도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뭐 가끔 사용하는 멘티미터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이렇게 넣었는데 색깔이 이렇게 동일해서 예쁘지 않잖아요. 색깔은 무조건 구별이 되는 게 예쁘기 때문에 멘티미터를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수업을 하는 날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쓸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날은 오늘은 유튜브 영상은 없을 것 같아. 패들렛과 멘티미터만 써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 이후 다음 칸부터는 그동안 만들어 놓았던 모든 옵션이 뜨기 때문에 편하게 클릭만 해서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면 내가 들어가는 반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 반들을 역시 추가해서 만들 수 있는데 자,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추가해서 만드시거나 아까처럼 여기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오른쪽에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죠. 자,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삽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좀 다른 걸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에 이제 체크박스를 만들어서 몇 반 수업을 했다 이걸 표시하시면 편리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체크박스를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여기에는 들어가는 반 학급을 일단 학급 명칭을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1학년 1반이라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형은 체크박스로 선택. 그러면 아주 편리하게 체크박스가 그냥 자동으로 쭉 뜹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줄여가지고 1학년 1반 또 오른쪽에 추가해서 아까 마찬가지로 1학년 2반이라고 넣고 그리고 체크박스 선택. 이걸 이제 뭐 계속 만드실 수 있습니다. 뭐 한 10반도 만드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하니까 따로 진도표를 만들지 않아도 이거는 1반에서 했구나. 이건 아직 2반에서 안 했구나. 이런 것들을 되게 쉽게 알아볼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수업을 하러 올 때 이 페이지를 클릭해서 얘들아 오늘 수업 시작할게 하면서 여기에 이제 수업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 수업을 마친 다음에 금방 옆에다 표시하는 것도 막 따로 뒤적뒤적 다이어리 같은 걸 찾아서 체크할 필요가 없어서 너무너무 편해졌습니다. 얘들아, 우리 진도 어디 나가고 있었지? 이런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아주 좋은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연습해 볼 칼럼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역시 노션만의 그 표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하다 보면 자, 이제 제가 수업 준비를 하다가 뭐 멈춰서 다음번에 다시 와서 또 수업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수업 준비를 아직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수업 준비가 끝났다. 이런 것들. 그리고 얘는 뭔가 상시로 신경을 써야 되는 내용이다. 이런 것들을 역시 하나의 칼럼으로 넣어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일단 속성이라고 이름을 그냥 두었고요. 얘는 어떤 속성을 가진 일이다 이렇게. 그리고 역시 선택은 이번에는 여기 선택이라는 내용 보이시죠? 선택을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속성 이렇게 나오고 이거 아래쪽에 클릭했을 때는 아까 다중 선택으로 만들었었던 것과 굉장히 똑같은 메뉴가 나옵니다. 옵션 선택 또는 생성.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예를 들어 진행 중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진행 중이라고 만들고 엔터를 누르면 아까랑 똑같은데? 그런 느낌이 아마 드실 겁니다. 단원이나 수업 자료 만들듯이. 하나만 더 입력해 볼게요. 이번에는 완료된 거다. 완료라고 하고 엔터를 딱 누르니까 아까와 다른 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아까는 두 번째 거를 입력했을 때 이렇게 나열이 여러 개가 됐었거든요.
그 이유는 얘가 이 속성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중 선택이라는 속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이 속성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선택하는 선택형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혹은 세 개가 있었으면 셋 중에 하나만 여기 속성으로 딱 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로 딱 여러 개가 동시에 될 수 없고 하나로만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옵션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상시라는 내용을 넣어봤어요. 이거는 뭔가 항상 상시로 생각을 해야 되는 내용이다. 수업 준비에 완료라는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딱 클릭했을 때 하나, 둘, 셋, 세 번째 상시가 생겼고 역시 색깔을 잠깐 파랑으로 바꿔볼게요. 이 셋 중에 하나만 클릭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이었다가 내가 수업 준비를 다 했지 하면 완료로 바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끔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면 일단 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걸 혼자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실 때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영상을 다시 돌려보실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막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위쪽에 칼럼에 입력한 상세 옵션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삼각형을 클릭해 보시면 제가 어떤 걸 가지고 이걸 만들었는지 다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 단원이라는 부분은 다중 선택을 이용해서 만들었구나. 이 부분은 텍스트, 이 부분은 날짜, 이 부분은 체크박스, 이 부분은 선택형을 이용해서 만들었구나. 이걸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표를 활용할 수 있는 1단계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수업을 쭉 쌓아가는 것만 먼저 한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 만들어서 또 사용하고 또 복제해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특히 수업을 하나 만들면 처음에는 이제 좀 오래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수업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보통 그 다음 수업부터는 자, 1과 이제 2차시를 만들 때는 왼쪽에 이렇게 가까이 가져다 대면 각 행마다 이렇게 역시 또 움직일 수 있게끔 점 6개 버튼이 나오잖아요. 이게 손잡이 역할을 하잖아요. 이 안에서 표 안에서 위치도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 다시 올려놓고 그 점 6개를 클릭을 해보면 복제라는 버튼이 있어서 복제를 누르면 똑같은 수업이 하나 더 복제가 됩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만들면 어차피 1과 안에서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5차시 이 내용은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얘는 이제 1과에서 보충 자료는 아니고 그리고 얘 이름은 2차시야. 1과의 2차시고 페이지는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야. 이렇게 금방 바꿔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날짜도 바로 클릭해서 얘는 26일부터 27일 사이에 있던 그런 일이야. 자, 시작일이 좀 꼬이면 시작일 부분을 클릭하고 26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 종료일을 클릭하고 27일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아무데나 누르시면 이렇게 날짜가 정돈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해보실 수 있고요. 템플릿을 아예 만들어 놓고 저는 어차피 수업은 이틀로 정말 자주 합니다 하면 수업 관련된 템플릿을 아예 하나 만들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더 쉬운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표 안에서 우측 끝으로 이렇게 가까이 대보면 역시 또 뭔가 이렇게 메뉴가 생성이 되는데 여기서 점 3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우측에 템플릿이라는 선택사항이 있어요. 템플릿을 클릭하시고 여기에 새 템플릿 버튼을 파란색으로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 페이지가 하나 나오는데 이 안에 거는 템플릿으로 저장이 돼서 앞으로 제가 똑같은 이 내용으로 또 만들고 싶다 할 때 또 다시 한번 처음에 인트로덕션에는 어떤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들어가서 수업 활동은 뭘 하고 이걸 매번 다시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복제해서 사용하실 필요도 없고 가장 기본적인 디폴트 값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언제든지 불러오기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미리 캔버스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급하게. 그래서 예를 들면 항상 수업 시작하기 전에는 오늘의 영상을 설명을 해준다 라고 하시면
오늘의 영상 이렇게 하나 넣어 두시고, 그 다음에 뭐 학습 목표를 그 다음에 얘기를 해준다. 그 다음에 뭔가 활동에 대해서 안내를 해준다. 그리고 뭐 정리 및 확인 시간을 가진다. 뭐 예를 들어 항상 이 내용으로 진행을 한다 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템플릿을 저장한 상태로 바로 나오시면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바깥에 마우스를 누르시면 항상 템플릿을 클릭 딱 했을 때 이 페이지가 그대로 복제돼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대충 만들어 보고 마우스 버튼을 아무 데나 눌러서 일단 꺼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템플릿의 이름을 정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바로 나와버려서 다시 한번 점 3개 버튼, 템플릿 버튼 눌러서 아까 제목 없으로 만들어졌던 이 페이지에 다시 들어가서 이 템플릿을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우측 끝에 점 3개를 누르시고 편집 버튼을 누르시면 아까 만들다가만 이 템플릿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수업 템플릿 기본이라고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역시 나오시면 이번에는 템플릿으로 갔을 때 제가 수업 템플릿 기본이라고 만들어 놓은 아이가 이렇게 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2과로 넘어가서 더 이상 1과 거를 복습하지 않고 2과에 새로 예를 들어 수업을 만든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과에 1차 시라고 넣고 그리고 페이지는 예를 들어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다. 자, 이렇게 넣고 역시 그 텍스트 입력한 부분에 우측에 보이는 열기 버튼을 클릭해서 페이지로 열기를 누르면 이제 이과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칸이 나오는데 여기 엔터 키를 누르면 백지 상태가 돼서 깨끗하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래 보시면 수업 템플릿 기본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걸 딱 클릭하는 순간 아까 저희가 미리 세팅을 해두었던 내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그 메뉴 자체가 제가 이미지로 해놔서 시간이 좀 뜨지만 이렇게 바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훨씬 단축해서 오늘의 영상 여기 영상 링크 가져다가 인베드하고 학습 목표 오늘은 어떤 걸 해야 돼. 어차피 이거는 항상 바뀌시니까 학습 목표 어떤 거 입력하시고 그리고 오늘의 활동은 어떤 걸 할 거야 이런 거 입력하시면서 만드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수업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 페이지를 만드는 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워낙 늘 하던 그런 페이지 유형이 있고 또 노션 페이지 작성하는 것 자체가 익숙해지시기 때문에 훨씬 더 빨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럼 이제 템플릿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는 진행 중으로 바꿔서 여러 가지 내용이 동시에 나올 수 있게 그리고 날짜도 는 28일에 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유튜브 영상을 활용한다. 이렇게 좀 다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표를 가지고 이것만 이제 활용한다 하면 편리하긴 한데 뭐 저희가 엑셀이나 이런 걸 활용했을 때에 비해서 이렇게 페이지가 따로 떠서 편리하다. 그리고 옵션으로 만든 것들을 이렇게 카드 형식으로 선택하는 게 편리하다. 이런 점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또 엄청 매력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 매력적이었다고 느낀 순간을 지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형태 변형하는 방법이라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표가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해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개념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 저라는 어떤 존재는 저이기도 하지만 학교에서는 교사의 모습으로 그리고 집에서는 엄마의 모습으로 그리고 남편에게는 아내의 모습으로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하나의 친구의 모습으로 솔직히 다 다르잖아요. 어떤 표현되는 모습들이 다 다르지만 어쨌든 결국에 그것은 저 하나 저의 어떤 그 본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 내용이 역시 표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션의 표도 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를 본질은 표지만
얘를 칸반 보드라고 해서 이렇게 보드 형식으로 해서 자, 할 일, 지금 해야 할 일 쫙 따로 정리하고 지금 정말 진행돼서 하고 있는 일 정리하고 이미 완료된 일들끼리 쫙 모아서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표현해 줄 수 있는 보드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막 날짜를 입력했는데 날짜별로 표시가 되게끔 캘린더 형태로 바꿔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내용을 갤러리 형태라고 해서 안에 내용이 이미지나 뭐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 위주로 이렇게 표현되게끔 깔끔하게 갤러리로 표현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뭐 일주일 기간만 따로 이렇게 추출을 해서 일주일 기간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것들이야. 이렇게 타임라인 방식으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션에 들어가는 표는 하나의 형태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내가 필요한 것으로 바꿔서 활용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서 만든 표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직접 만드신 표로 해보시는 게 아마 직접 와닿으실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은 웬만하면 충실하게 좀 채워진 상태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이제 복사하는 방법은 표에서 우측 상단에 역시 점 3개 버튼을 누르고 링크 복사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표에 대한 링크가 생성이 된 건데요. 자, 여기에서 만들기로 했으니까 표를 붙여넣기 한 뒤에 실습해 주세요 라고 써있는 부분에서 컨트롤 V를 클릭해서 이제 딱 복사하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가지 선택사항이 나옵니다. 해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생성, 페이지 멘션. 이 중에 당연히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역시 똑같이 표가 그냥 복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희는 첫 단계로 일단 이거를 보드 형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는 방법은 이 표가 이 모양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 옆에 보기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택하실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요. 두 번째 보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생성 버튼을 누르면 짜잔! 자, 이렇게 보드 형태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칸반 보드라고 해서 어떤 작업의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칸반이라는 게 그 간판이라는 일본어로 간판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판을 달아두고 해당되는 내용을 쫙 나열한 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속성 없으면 사실 필요 없는 칼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숨기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점 3개 버튼을 누르시면 숨기기 메뉴가 바로 나와서 딱 클릭하면 딱 저희가 필요한 것만 진행 중인 건 이거, 완료된 건 이거, 상시로 해야 되는 건 이거 이렇게 분류해서 활용하실 수 있고요. 제가 아까 표 처음 만들 때 저희가 다중 선택이나 선택으로 만든 그런 내용들은 이렇게 보드 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그 보드 형식의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점 3개 버튼을 누르고 이 중에서 나는 이걸 다른 그룹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 하시면 그룹화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룹화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서 그룹화 기준을 저희가 속성으로 사실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진행 중 완료 상시. 근데 나는 이게 아니라 단원별로 분류를 해보고 싶다. 업무의 종류별로 이렇게 해서 속성을 누르고 단원으로 분류를 해야겠다 하시면 단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직 많이 해놓진 않았지만 1과인 거, 2과인 거, 그리고 보충 자료인 거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그리고 역시 이 부분은 숨기기 버튼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으로 분류하신 다음에 보시는 방법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뭐 여기서 볼 때도 있지만 아이패드에서 볼 때도 있고 휴대폰에서도 볼 때가 있는데 제가 이 상태에서 보기 방식이 표도 있고 보드도 있다. 이렇게 2개를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예를 들어 아이패드로 열었을 때는 보드로 바로 안 나오고 표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싫으시면 여기서 표는 삭제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버리면 여기 이 페이지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기기로 열었을 때도 무조건 보기 방식이 보드로만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그런 보기 방식만 저장을 해두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럼 똑같이 이제 이걸 응용해서 나는 보드 형식이 아니라 달력 형태로 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드시잖아요. 그러면 달력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를 복제하셔도 되지만 어차피 또 같은 데이터가 계속 똑같이 유지되는 거라서 이 보드를 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똑같이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을 누르고 링크 복사를 클릭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다음 아래로 내려가실 때는 어떻게 엔터를 쳐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저희 표가 하나 완성되면은 구분선이 되게 굵게 하나 생기더라고요. 자, 이거 아래쪽에다가 컨트롤 V 버튼을 누르시면 역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생성. 자, 그러면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복사를 했지만 붙여넣기 하니까 표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캘린더로 바꾸는 방법은 보기 추가 버튼을 누르고 캘린더를 선택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생성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24일부터 26일까지는 1차시 1과, 그리고 26일부터 27일까지는 2차시 1과, 그리고 28일에는 2과의 1차시, 이런 식으로 달력에도 바로 표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분명히 나는 표에 하나 내용을 입력을 했을 뿐인데 입력할 때 잘 구성만 해서 입력을 한다면 얘를 나는 빨리 이과 내용만 빨리 봐야겠다. 이과에 뭐가 있었지? 이렇게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날짜별로 맞아,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하는 수업이었지? 이렇게 찾아보실 때 편리한 보기 방식을 미리 저장해 뒀다가 그 저장 방식대로 찾아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캘린더 보기 방식만 남겨놓아서 나중에 다른 곳에서 켰을 때도 똑같이 캘린더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사실 좀 이렇게 하면 정돈된 느낌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표 아래 이렇게 단원별로 정리한 그 보드를 하나 더 붙여넣기 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때 제목을 다시거나 아니면 톡을 안에 넣어서 필요할 때만 클릭해서 보는 방식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에 톡을 만드는 방법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꺽쇠 버튼 누르고 스페이스 바를 누르시면 이렇게 토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단원별로 보기, 보드, 뭐 이렇게 제목을 달아 놓으시고, 아까 만들었던 이 보드 방식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와서 이 안에 빈 토글입니다. 내부 블록을 클릭하거나 드롭하세요. 여기서 드롭을 딱 하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단원별 표기가 필요할 때만. 그래서 여기는 쭉 그냥 표로 나열이 돼 있고, 단원별로 좀 정리해서 봐야겠다. 그러면 여기를 딱 클릭하면 단원별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색깔이 이렇게 좀 들어가거나 글씨가 진하게 되어 있거나 하면은 조금 더 눈에 들어와서 편리하시잖아요. 그걸 제가 간단하게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는 한글 다루시는 분이면 금방 하실 거예요. 자, 이 단원별 표기가 조금 굵은 글씨로 되었으면 좋겠어 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거기 메뉴에 나오는 B 버튼, 볼드 버튼을 눌러서 진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단축키로 컨트롤 B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진하게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부분만 색깔을 바꿔봐야지 하시면 역시 같은 메뉴 안에서 뭐 초록색으로 이렇게 선택하면 바뀌고요. 왼쪽에 이 토글 메뉴까지 다 색깔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실 때는 왼쪽에 점 6개 버튼을 클릭하시고 색을 선택하셔서 초록 이렇게 바뀌시면 이 전체 토글 전체 색깔이 초록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요. 불과 며칠 전에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부터 되게 원했던 메뉴인데, 저 보시면 토글로 만드는 순간 토글의 크기는 굉장히 원래 그 작은 글씨 크기 이것밖에 원래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 토글의 크기를 키워서 좀 크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원래는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서 제목 토글, 그 다음에 제목 토글 2, 이렇게 토글의 크기가 저희가 텍스트가 제목 2, 제목 3 이렇게 큰 글씨가 있었던 것처럼 토글도 큰 글씨를 쓸 수 있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 토글로 예를 들어 해보면 엄청 커지죠. 그래서 이렇게 토글의 글씨 크기도 크게 조절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캘린더까지 만드는 걸 했고요. 사실 아직 안 한 것 중에 갤러리로 바꾸기랑 타임라인으로 바꾸는 걸 제가 아직 안 했는데요. 타임라인이랑 갤러리는 제가 수업을 했던 내용들이 조금 풍성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샘플로 보여드리기만 하고 직접 데이터를 직접 많이 작성을 해보신 다음에 나중에 변형을 한번 시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과에서 했던 걸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아까 만들었던 진행 중, 완료, 상시 이렇게 보드로 만드는 거 보여드렸고, 그리고 다르게 괄호 4과 5가 보충자료 특별 수업 프로젝트. 제가 각 화면 안에 직접적으로 예시가 다 들어있는 내용이라서 실제로 수업 제작을 한번 어떤 식으로 페이지로 만들었는지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캘린더로 만드는 거 역시 만들어 놨는데 역시 제가 아까 삭제를 안 해놨더니 아까는 분명히 제가 캘린더로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테이블로 변경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럴 때는 테이블에서 이 표 방식을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다음번에는 캘린더로 뜬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캘린더로 바뀌었을 때 제가 만들었던 수업들이 예전에 7월 달에 만들었던 게 지금 예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캘린더에 아무것도 뜨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투데이에서 왼쪽 버튼을 눌러서 월을 바꿔주시면 제가 7월로 가볼게요. 그러면 자, 6월 28, 29 그리고 7월 7, 8, 9, 10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었구나라는 것을 캘린더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7월로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제가 미리 표시를 해놨고요. 자, 캘린더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갤러리로 바꾸기인데요. 만드는 방법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보기 추가 버튼을 누르고 이 중에서 갤러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갤러리를 선택하시면 되고, 제가 직접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표를 복사하게 한 다음에 카피 링크를 클릭하고 갤러리로 이미 나와 있지만 한번 다시 컨트롤 V를 해서 역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고 여기서 보기 추가를 클릭해서 이 중에 갤러리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사실 이 갤러리의 표기 형식이 처음부터 이렇게 안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 3개 버튼을 누르고 여기 property, 속성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어떤 식으로 이게 나열될 수 있는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나는 여기 안에 갤러리에 이렇게 표시가 될 때 날짜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날짜 토글을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 날짜도 같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나는 이 수업자를 뭘 썼는지도 같이 좀 눈에 확 들어오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 수업자를 이렇게 활성화하면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갤러리 형식으로 만드실 수 있고요. 사실 이 갤러리 보기랑 이 보드 보기가 굉장히 유사한데요. 보드 안에도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미지까지는 보통 나오게 하지 않기는 하는데, 역시 점 3개 버튼을 누르고, 아까처럼 속성, 지금 이게 영어로 나와 있어서 그런데 속성을 누르시면 여기에 어떤 내용이 지금 나오고, 그 다음에 표지는 어떤 걸로 나올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이 카드의 미리 보기 방식에 지금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미리 보기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그 페이지의 커버나 아니면 페이지 내용이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에 들어간 내용 중에 제가 맨 처음에 이미지 부분으로 넣어둔 부분이 미리 보기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자유롭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서 저는 일단 없는 게 더 깔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꿔 놓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속성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어떤 걸 내가 보여주고 어떤 건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 했으니까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임라인 방식도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메뉴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사용하진 않지만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링크 복사를 클릭하시고요. 타임라인 아래쪽에 엔터를 치고 컨트롤 V 해서 역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처음엔 역시 표로 나오고 보기 추가 버튼을 눌러서 이번에는 타임라인을 선택을 하고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아래쪽과는 조금 다르게 좀 널찍하게 나와 있고 지금 현재가 1월이라서 내용도 보이지가 않는데요. 일단 날짜를 조금 옮겨서 내용이 나와 있는 7월, 8월 요쪽 근처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조금 너무 퍼져 있기 때문에 내용이 한눈에 안 들어온다 하시면 여기 오늘 왼쪽에 보시면 이 타임라인을 어떤 단위로 보여줄 수 있는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시간 단위, 일 단위, 주 단위, 격주 단위 이런 게 있어서 저는 분기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조금 더 줄여지면서 5월, 6월, 7월, 8월이 한꺼번에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타임라인 방식으로 좀 봐야 되는 업무들이 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부터 끝나고 이런 것들을 좀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편한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타임라인이 더 편하신 분들은 타임라인을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타임라인까지 만들어 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예시로 보여드렸던 이거는 수업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학교생활기록부 업무를 하면서 만들었던 표를 또 참고로 보여드릴 건데요. 이것의 특징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 업무가 있고 이거를 담당하는 교사가 있어서 그걸 이제 표현을 해주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여긴 이제 제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날짜를 넣어줬고 이걸 담당하시는 분이 누군지 이렇게 넣어줬고 그리고 상태 얘가 지금 진행 중인지 아니면 날짜상으로 완료된 일인지 그리고 완료 여부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만들었고 실제로 선생님께 안내를 할 때도 이 페이지를 안내를 해드리고 저희가 생활기록부 입력은 이런 일정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안내 내용은 제가 안에 페이지로 넣어두었습니다 하고 이제 내용을 다 전달을 해드렸고요. 각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 내가 진로 담당 선생님이다. 그러면 진로 특기사항 작성 페이지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진로 담당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내용과 뭐 양식이나 날짜 같은 것을 다시 한번 넣어두어서 왜 메신저 같은 걸로 보내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더 이상 다운로드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뜨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페이지를 하나,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드려서 언제든지 다시 들어와서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이 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행 중 완료 상시 이런 것들을 바꿔서 일이 다 완료됐을 때는 완료 체크까지 할 수 있어서 업무 관리를 정말 이걸 또 따로 막 리스트를 만들어서 누가 안 하셨지, 누가 했지 이런 것들을 따로 체크할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진행 중이나 상시 완료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분류를 또 그룹화를 바꿔서 아까 말씀드렸죠? 점 3개 버튼 누르고 그룹화를 선택한 다음 여기서 기준을 상태가 아니라 담당 선생님으로 바꾸면 아래와 같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담당 선생님이 해야 되는 것들, 동아리 담당 쌤이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다른 것들 이렇게 담당 교사별로도 볼 수 있어서 업무 관리하실 때 특히 편리하게 관리하시면서 또 안내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데이터베이스 내용은 아무래도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일단 표를 만들어 보는 것부터가 막막했고 이걸 저한테 의미 있게 유용하게 잘 쓰이려면 어떤 게 보여야 되고 어떤 걸 위주로 입력을 해야 될까 이걸 고민을 했었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많은 것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만 만들어 두면 그 다음에 또 이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수월하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여드렸던 이 생기부 업무를 이 표를 한번 만들어 놨어요. 1학기 때. 1학기 때 만들고 나니까 2학기 때 만들 때는 그냥 이거 복제를 한 다음에 날짜만 바꾸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만 좀 변경된 게 있으면 변경해서 입력하면 금방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가장 자주 사용하시고 가장 많이 데이터를 이제 앞으로 보관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두시고 작업을 해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복습하실 때는 제가 위쪽에 실습 후 혼자 연습하실 때 잘 생각 안 날 때는 아래 내용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표를 아까 어떻게 복사했더라 생각이 안 나시면 클릭하시면 제가 이미지로 이렇게 표가 있으면 거기 오른쪽 끝에 점 3개 버튼이 나오고 여기를 클릭해서 링크 복사를 클릭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최대한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붙여넣기 할 때는 그냥 붙여넣기를 하면 안 되고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형성을 눌러야 된다 라든지, 그리고 보기 추가를 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넣어 두었기 때문에 잘 생각 안 나실 때는 확인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노션 실습 2단계가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왼쪽에 사이드바 메뉴에서 지금 저희가 실습 1과 실습 2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페이지가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뭔가 좀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선생님께서 나는 이제부터 노션 관련된 어떤 참고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군데 다 모아놓고 싶다. 그런 페이지를 하나 전용으로 만드실 수 있는데요. 자, 왼쪽에 페이지 추가 버튼을 누르고 여기 지금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션 관련 자료 모음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커버 추가해서 워낙 편하게 커버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자, 커버 변경을 누르시고 저는 보통 언스플래시에서 검색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나는 뭐 사무실 관련된 그런 모습으로 노션 관련 자료를 한번 모아놓고 싶다. 그러면 오피스라고 검색하시면 되게 예쁜 그 이미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는 아이콘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아이콘도 아무거나 랜덤으로 먼저 들어가고, 여기서 나는 노션 관련된 거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필기하는 모습 이렇게 펜으로 한번 해놓겠다. 노션 관련 자료 모음이라고 해놓고 엔터키를 눌러서 그냥 일단 빈 페이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이 실습 1, 실습 2를 노션 관련 자료 모음 중에 하나로 페이지로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역시 왼쪽에 실습 1 수업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오른쪽 버튼, 점 3개 버튼을 클릭하시고 옮기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페이지가 많지 않아서 바로 선택해서 옮겨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노션 관련 자료 모음이라고 제가 만들어 온 거에 클릭을 딱 하면 바로 이렇게 페이지 링크가 여기 이렇게 생성이 된 걸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2번도 옮겨놔야겠다 하시면 역시 점 3개 버튼, 옮기기, 그리고 노션 관련 자료 모음.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대시보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사용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냥 막 여기 페이지가 막 나열되어 있었어요. 막 제가 새로 만들어 보고 또 해보고 그런 것들을 정리할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처음에는 하나의 페이지를 그냥 개별적으로 막 사용을 하다가 이걸 하나로 모아서 사용하면 되게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대시보드라고 내가 만든 페이지들을 다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판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과 관련돼서는 이미 노션 관련된 영상을 처음 만들면서 템플릿을 공유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샘플로 만들었던 대시보드 템플릿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와 관련된 거, 프로젝트와 관련된 거, 그리고 내 삶과 관련된 거, 그리고 좋아하는 것 모음, 제가 현실 생활에서 제가 취미로 하고 좋아하는 것들 모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사실 이건 제가 이제 템플릿으로 제공을 해드렸던 거고 제가 지금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린다면 저는 이제 위클리 플래너보다는 사실 위클리 플래너 만들어 놓고 많이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데일리 플래너로 바꿔서 그냥 이제 달력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아무리 좋은 템플릿을 받아도 저는 이제 정작 제가 직접 활용을 하려고 하면 제가 만든 게 가장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방법, 표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직접 만드셔서 필요한 부분만 쏙쏙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팁은 예를 들어 제가 이 페이지를 자꾸 한동안은 좀 자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 페이지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별 버튼을 클릭하면 즐겨찾기 메뉴로 얘가 이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페이지가 많아져서 막 한 10개쯤 있어도 즐겨찾기로 표시를 한 것은 여기 위에 제일 먼저 뜨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금방 찾아서 여기에 접속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이제 노션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 연동 활용까지 끝났고요. 노션 샘플 페이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제 1편 영상을 확인하시면 거기서도 이제 많이 공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안 나왔던 것 중에 제가 지식공유 프로젝트라는 이제 영어과 수업 활동을 진행하면서도 이렇게 노션으로 정리해서 이건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이 되었던 그런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언제든지 단계별로 생각이 안 나면 거기 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참고해서 해봐. 그래서 2단계 뉴스 기사를 어떻게 했더라? 그러면 이제 참고해서 이런 사이트들을 참고해서 한번 검색을 해서 좋은 자료를 한번 찾아보렴. 그리고 뭐 영어로 분석할 때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꼭 했으면 좋겠어. 이런 내용들을 넣어줬고요. 그리고 다른 페이지 예시로는 저희 학교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걸 맡게 되어서 학교 홍보와 관련해서 요즘에는 브로셔를 만들어서 하긴 하지만 요즘에 사실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모바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모바일 그 브로셔는 아직 제작이 안 된다고 해서 그 모바일 브로셔를 제가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직접 모바일 브로셔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QR코드 찍고 들어가면 편리하게 이 내용을 웹상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노션으로 모바일 브로슈어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을 휴대폰으로 보시면 아마 좀 더 제가 QR코드를 잠깐 띄워봐 드릴게요. 그러면 휴대폰에 카메라를 켜시고 그 다음에 QR코드를 이렇게 클릭해서 열고 들어가시면 바로 이렇게 뜨시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휴대폰에서 그 누가 이걸 그냥 휴대폰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도 보기 편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아마 활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휴대폰으로 봤을 때도 불편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다양하게 노션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쓰면 쓸수록 더 창의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고 업무에 최적화된 그런 페이지를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타 관련 노션 관련된 영상을 좀 모아두었는데요. 이 중에 혹시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조금 길어졌지만 이제 노션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조금이나마 데이터 활용까지 해보시면서 노션과 좀 더 친근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노션 시작하기의 두 번째 영상으로 표를 활용한 데이터 관리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도 처음에 표를 만들 때는 좀 많이 어렵다고 느껴졌고 과연 이렇게 만드는 게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많은 걸 담으려고 하진 않고 필요한 것만 먼저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용에 익숙해지고 표를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표는 정말로 노션에 있어서 어떤 꽃과 같은 기능이구나, 꼭 활용해 볼 필요가 있는 가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실습지와 함께 연습을 해보시고 여러분만의 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